아이가 잘할 수 있는 과제인데도 이거 하자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딴 얘기를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전까지는 하겠다고 했던 일도 요구를 하는 순간 싫어 라며 강하게 거부하거나 간단한 요구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아이를 보며 당황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이게 단순한 고집이나 반항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 PDA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키면 더 거부하는 아이, 고집일까, 불안일까? PDA 이해하기. 먼저 PDA는 Pathological Demand Avoidance의 약자로 일상적인 요구나 기대를 강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 이를 극도로 회피하려는 특성을 말합니다. PDA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지시를 거부할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 아이들의 거부 행동을 고의적인 반항이 아니라 일상적인 요구를 위협이나 압박으로 인식하는 강한 불안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즉, 겉으로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 때문에 하기 어려운 상태, 즉 can't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이 아이들은 불안을 낮추고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해 핑계를 대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역할극으로 상황을 전환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이 누적되어 신경계가 과부하 상태에 이르면 멜트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DA는 현재 DSM-5와 같은 국제 진단 체계의 공식 진단명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을 중심으로 자폐 스펙트럼 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 프로파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pathological, 즉 병적이라는 표현이 아동을 낙인 찍을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보다 신경다양성 친화적으로 이해하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성 욕구와 불안 반응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Pervasive Drive for Autonomy, 즉 자율성을 향한 전반적인 강한 추동이라고 부르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EDA-Q, EDA-8과 같은 부모 보고형 설문과 행동 관찰을 통해 이 특성을 참고적으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지를 살펴봅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갑자기 딴 얘기를 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 부탁을 하면 싫어, 나중에 라며 강하게 회피한다. 스스로 하겠다고 한 일도 누가 기대를 표현하면 갑자기 거부한다. 역할놀이, 농담, 상상 등을 이용해 요구 상황을 벗어나려 한다.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감정이 급격히 격해진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실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지시, 보상, 규칙 중심 접근은 일부 PDA 아동에게는 오히려 불안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첫 번째, 지시 대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읽어봐 보다는 이 카드에 뭐가 써 있는지 궁금하네. 의자에 앉아 보다는 여기 앉으면 보기 더 편하겠다. 빨리 시작하자 보다는 이제 시작할 준비가 조금씩 되는 것 같네. 이처럼 직접 요구를 줄이고 아이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남겨주는 말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요구의 주체를 사람에서 분리합니다. 예를 들면 치료사가 직접 이제 끝내자라고 말하기보다 타이머가 알려주도록 하기, 이 카드 먼저 해야 해라고 하기보다 순서판이나 체크리스트가 보여주도록 하기, 치료사가 질문하기보다 인형이 대신 묻는 설정을 사용하기.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통제한다는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제감을 나누어 주세요. 예를 들면 책상에서 할래? 바닥에서 할래? 이 카드부터 할래? 저 카드부터 할래? 먼저 2개만 할래? 3개 하고 쉴래? 내가 읽을까? 네가 먼저 읽어볼까? 중요한 점은 무한한 선택지를 주기보다 아이에게 부담이 적은 제한된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를 놀이로 전환하면 압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어 읽기를 스파이 암호 해독 미션으로 바꾸기, 따라 말하기를 로봇 목소리 게임으로 바꾸기, 순서 맞추기를 탐정 단서 찾기처럼 구성하기, 질문에 답하는 활동을 인형 인터뷰처럼 바꾸기. 중요한 것은 과제를 숨기기보다 과제에 들어가는 긴장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일부 PDA 성향 아동에게는 직접적인 칭찬이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최고다, 너는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했네. 아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네. 이 부분은 끝났네. 내 방식으로 해냈구나. 이렇게 평가보다는 관찰을 말해주는 방식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연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요구 줄이기. 안정과 직결되지 않는 요구는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요구의 총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공동 조절. 아이의 행동은 고집이 아니라 불안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아이와 함께 진정하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 일과는 시각적으로 공유하되 그날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항상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DA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 기술이 아니라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존중입니다. 회피 행동 뒤에 있는 불안을 이해하고 오늘의 전략들을 함께 적용한다면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잠재력과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저희 예꿈도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